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홈택스를 뭐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시면 좋고, 네이버에서 홈택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바로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홈택스 홈 화면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로그인을 클릭을 하시면 뭐 공동 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방법도 있고, 간편 인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아이디 로그인 방법, 생체 인증 방법 등 다양하게 있는데, 각자에 맞게끔 로그인 하시면 일단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초기의 화면 상단에 신고 납부를 클릭을 해 보면 아래와 같이 쭉 펴지는데, 세금 신고 쪽에서 양도소득세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클릭을 하면 우리가 한 건 매매한 이후에 양도신고할 때 예정신고를 하게 돼 있으므로 한 개 부동산 양도 간편신고를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기본 정보, 양도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양도 연월은 꼭 필수 기재사항으로 잔금을 받았을 날짜를 기준해서 월을 조회하시면 되고, 신고인, 양도인은 아까 로그인할 때 들어갈 때 기본 정보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후 이동을 클릭하시면 지금 양도 연월로 이렇게 쭉 돼갖고 기본적인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가 이상이 없으면 전화번호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입력한 후에 내국인, 외국인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는 내국이니까 내국인 클릭하시고, 거주 구분도 필수 사항으로 어, 거주자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후 이동을 하시면 기본사항 입력란이 있는데, 이제 이거 매수인 기본 정보사항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기본 정보사항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양수인 거래 상대방의 우리 계약서를 보시면 뭐 주민번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로 검색을 해가지고 주민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기본적인 이제 성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딱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분은 뭐 1대1 매매에서는 100분의 100이 넘어가니까 뭐 100분의 100 이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도자 관계를 쓰는 란이 있는데, 뭐 타인 같은 경우는 무관계로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무관계가 아닌 경우 조회 버튼을 누른 후 선택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 배우자라든지 직계 존속이라든지 직계 비속이라든지 기타, 예를 들어서 뭐 형제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기서 선택해 가지고 입력하고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하기를 누르면 양수인 목록에 쭉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됐는데, 이상이 없으면 저장 후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후 이동을 하고 나면 소득금액 및 세액 계산하는 란이 나오는데, 양도자산 거래 일자, 지금 과세 구분에서 우리가 과세 대상이냐 아니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냐 비과세 대상이냐 이걸 선택하게 됐는데, 일단 과세 대상을 저는 한번 클릭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양도 물건의 종류에 대해서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양도 물건 종류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토지, 고가주택, 일반주택 이런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주택 분양권이면 분양권, 그다음에 부동산 취득권이면 기타 취득권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율 구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율 구분은 클릭하면 이제 이 앞에서 선택한 거에 따라서 이 세율이 나오는데, 뭐 기본 세율이냐,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는 기본 세율 뭐 40%냐 50%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면 이제
자산 소재지를 입력하게 돼 있는데 기본 주소 검색을 누르셔가지고 이제 찾으면 되는데 기본 주소 뭐 집원 주소로 하셔도 되고 뭐 도로명 주소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입력하고 여기에는 번지에 호라고 되어 있는데 몇 다시 몇 번지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조회를 하면 아래에 나오는 대상 물건이 맞으면 체크하고 그 다음에 완료하시면 기본적인 물건이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일자를 기록하는데 양도일자는 내가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겨준 날짜를 써 주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입력됐은 게 뭐 손 안 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취득일자는 내가 샀을 때 매매할 당시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받았을 때 그 날짜를 써 주시면 될 것 같고 양도 면적은 토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거기에 지분이 있는 토지 면적을 써 주시면 될 것 같고 양도 면적은 우리 전용 면적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의 전용 면적을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항목에서 첫 번째 양도가액, 내가 팔은 금액, 전체 금액을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제 취득가액을 입력하는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란을 이걸 클릭을 하시면 어, 첫 번째 이제 취득가액 필요경비 넣으면 일단 구분 코드에서 주요 경비로 나오는데 요걸 지금 한번 선택을 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매입가액을 입력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가액을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지급 금액에다 내가 얼마 주고 산 금액을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필요 경비 입력할 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주요 경비를 클릭을 하시면 아까처럼 똑같이 나오는데 내가 보통 들어가는 게 양도할 때 중개수수료라든지 매수할 때 중개수수료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입력을 하는데 혹시라도 뭐 중개사 통해서 했다고 하면 이 사업자 번호 이렇게 넣으시고 뭐 그러면 상호 뜨고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지급한 날, 돈 준 날짜, 그 다음에 지급 금액, 얼마 줬다, 그 다음에 증빙 종류는 어떤 것을 줬다. 그러면 중개사한테 예를 들어서 중개보수를 줬다 하면 여기다 현금 영수증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쭉 입력을 하면 요 필요 경비까지 딱 입력이 됩니다. 이게로 아까 매입 금액 한 거고 필요 경비, 중개사, 중개보수. 그다음에 그 양도 차익은 어떻게 나오냐면 전체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양도 차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세 대상은 양도 차익 금액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뭐 아파트를 내가 몇 년 오랫동안 뭐 장기 보유했다든지 그러면 요거 선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양도소득 금액은 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뺀 금액이 자동적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에 1인당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올해 뭐 안 받았다든지 하면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받고 과세 표준은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를 빼주면 양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과세 표준에서 이제 세율은 아까 이제 정한 대로 아까 체크한 대로 나오는데 양도 차익이 적으면 적을수록 뭐 6%에서 양도 차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 누진 세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출세액도 여기에 맞게끔 나오고 전자신고하면 여기 2만 원의 전자신고 할인 금액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납부세액은 이 산출세액에서 전자신고 2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요렇게 갖고 나오게 되겠고 총 납부 금액은 확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뭐 저장하고 신고서 제출을 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제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서 제출이 완료됐다는 이게 메시지가 딱 뜨는데 관련 증빙자료,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화면에서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세무서로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런데 뭐
굳이 홈택스로 했다는 얘기는 증빙 서류를 홈택스에서 제출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면 되겠고, 접수증을 확인한 후에 뭐 이렇게 쭉 보시면 접수증 뭐 그다음에 바로 양도소득세도 납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신고 접수증을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사용자 아이는 뭐 접수 일시 뭐 정상적으로 됐다든지 그다음에 제출 내역은 누가 뭐 이렇게 했다든지 홈택스와 이와 같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바로 이제 납부하기 클릭하면 바로 그 세금도 납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납부서 조회하고 가상계좌 확인하고 이렇게 납부할 수도 있고요. 음, 일단 그렇게 접수증을 확인한 것을 볼고 여기 확인했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소득세는 아까 국세 이게 납부된 거기 때문에 국세의 10%는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한번 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신고 납부를 다시 클릭을 하면 신고 삭제라든지 부속 서류 이게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부속 서류 제출을 클릭하게 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게 부속 서류는 PDF 파일만 제출이 가능하므로 뭐 이미지 파일, JPG라든지 PNP 이런 거, PNG 이런 파일들이 있으면 PDF로 변환 후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출 대상 목록을 우리가 이제 조회를 하면 양도소득세하고 자기 주민번호를 넣고 조회를 하면 이렇게 딱 내가 신고서 제출할 수 있는 항목이 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첨부하기 쪽에다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첨부하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쭉 내가 이제 파일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그리고 부속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부속서류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 다음에 세금 납부도 여기서 또 할 수 있는데 신고 납부를 다시 클릭한 후에 그 다음에 세금 납부 쪽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를 하시면 아까 그 양도소득세를 바로 납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회하기를 클릭을 하면 납부할 세액 한 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를 체크를 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납부도 가능하겠습니다. 납부하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아까 이 지방소득세 납부하는 것은 안내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 뭐라고 나오냐?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0년도 1월 1일부터는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 10%는 다시 위택스 들어가서 스스로 납부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납부하기를 하면 뭐 계좌로 바로 납부할 수도 있고 카드 납부도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이런 금액이 나오면 납부하기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납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예를 들어서 계좌 이체를 한다면 여기 모두 동의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쭉 해서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납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전주 베테랑 공인중개사고요. 저희 사무실 위치는 전북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